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전문 강사 임지원입니다. 오늘은 저하고 같이 4급 쓰기 일부분 어순배열에서 많이 어렵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많이 오답이 나오는 부분 비교문에 대해서 어법 한번 같이 정리해보고 문제 풀이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비교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비교문에서는요, 뭐뭐 보다라는 의미의 개사 be를 사용해서 비교하는 문장을 만들어주는 건데 어순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주어가 be, 무엇보다, 비교 대상보다, 어떠어떠하다, 수러까지 문장을 만들어 주시고요. 때에 따라서 보어가 오기도 하는데 보어가 오는 부분은 우리 이따가 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문장을 저하고 같이 보시는데 문장 보시기 전에 be라는 아이도 결국은 개사기 때문에 우리 개사 뒤에는 항상 누구 넣어줘요? 명사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수러로 넘어가시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这件衣服的价钱 이 옷의 가격이 비 무엇보다 나件衣服的价钱 저 옷의 가격보다 수러 꼬이 비싸다라는 문장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옷의 가격이 저 옷의 가격보다 비싸다인데 저희가 이제 이 문장을 가지고 뒷부분에서 핵심 어법 포인트 3가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법 포인트 주어가 구체적이면 비교의 개사구는 짧게 생략이 가능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방금 전에 저희가 앞에서 봤던 문장 있죠. 이 옷의 가격이 저 옷의 가격보다 비싸다는 문장이 너무 길어요. 근데 이게 한국어하고 약간 비슷한 게 한국어에서도 이 옷의 가격이 저 옷보다 비싸다라고 해서 뒷부분에 비교 대상을 짧게 줄여줄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 한번 보실게요. 这件衣服的价钱 이 옷의 가격이 무엇보다 비, 나, 젠, 저 벌보다, 저 옷보다 어떠하다? 꼬이, 비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옷의 가격이라는 부분이 앞에 주어 자리, 역시나 옷의 가격, 서로 중복되는 부분을 갖다가 어디서요? 비교 개사구에서,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되는 부분에서 명사를 생략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은 문제를 풀다가 비교문이니까 명사가 2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길고 구체적인 명사를 어디로 넣어준다? 주어 자리로 넣어주시고 상대적으로 짧고 간략한 명사는 어디다 넣어주시면 돼요? 비 뒷자리에다가, 그러니까 비교의 개사구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로 저희가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핵심 포인트 2. 비교문에서는요, 정도부사를 절대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일반적인 정도부사가 헌이 있고, 딩이 있고, 페이장도 있고, 시펀도 있고, 진짜의 의미를 갖는 뭐 쩐도 있겠고, 그죠? 굉장히 여러 가지 정도부사들이 있는데 정도부사를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비교부사에 해당하는 껑, 그 다음에 하이, 라는 비교부사는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헌이 들어갈 자리에 껑이나 하이가 대신 들어가는 건 괜찮다라는 거죠. 얘네들은 비교부사이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우리 정도부사 중에 누가 있냐면 조금 약간 다소의 의미를 갖는 샤오웨이라는 정도부사가 있어요. 역시나 일성이고요. 그래서 요 샤오웨이 같은 경우도 예외적으로 정도부사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장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 옷의 가격이 这件衣服的价钱 비 무엇보다 나 젠 저벌보다 헌贵는 된다 안 된다? 바로 틀린 문장이 돼버립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헌 자리에다가 누굴 넣어줘요? 껑이나 하이를 넣어서 더 비싸다라는 문장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샤오웨이를 넣어서 약간 다소 조금 비싸다라는 문장도 만드는 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정도부사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비교문 핵심 포인트 3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요. 저희가 비교문에서 수량, 보어가 따라 나오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방금 보어라고 했습니다. 보어는 문장이 어디에 위치한다? 수러의 바로 뒷자리에 위치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문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옷이 저 옷보다 비싸대요. 근데 우리가 비쌀 때도 그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훨씬 비쌀 수도 있고 많이 비쌀 수도 있고 조금 비쌀 수도 있고 아니면 정확한 금액을 사용해서 200원이 더 비쌀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러한 차이를 나타내 주는 걸 저희가 수량 보어라고 하는데, 자, 단어를 좀 외워 보실게요. 자, 우선 첫 번째 这件衣服的价钱比那件贵 까지는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문장인데 그 뒤에 뭐가 있나요? 더多라는 말이 있습니다. 훨씬 많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 그 옆에 또 뭐가 있어요?
있어요? 또어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역시나 훨씬 많이의 의미를 갖는데 요 단어들이 수러 뒤에 붙어서 뭐가 된다? 수량 보어가 됩니다. 그럼 내 옷이 네 거보다 훨씬 비싸를 말해주고 싶으면 이제부터 누구를 말해줘요? 수러 뒤에다가 더 또어나 또어러를 넣어주시고, 그럼 반대로 내 옷이 네 옷보다 조금 더 비싸, 약간 더 비싸를 말해주고 싶으면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신 약간 조금이라는 의미의 단어 뭐가 있나요? 이디얼이나 이시에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확한 수량을 표현해 줄 수도 있는데 내 옷이 네 옷보다 200위안이 더 비싸다, 아니면 갑절이 더 비싸다라고 할 때요. 자, 읽어볼까요? 200원, 200块. 그쵸? 그 다음에 갑절이나 배는 중국어로 뭐라고 하나요? 2배이라고 해주죠. 이러한 정확한 수량 단위를 사용해서 보어를 만드실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어기 때문에 저희가 얘를 수러 뒤에다 넣어주셔야 되는데 한국어하고 약간 다른 게, 한국어에서는 내 옷이 네 거보다 더 비싸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거꾸로 해요. 비싸다, 훨씬, 비싸다, 조금, 비싸다, 200위안. 이 순서대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였었습니다. 첫째, 뭐였나요? 긴 단어를 주어 자리에, 그 다음에 짧은 명사를 비교 대상 자리에, 이게 첫 번째였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정도부사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껑이나 하이나 샤오에는 사용 가능했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다? 수량 보어가 나올 경우에 수량 보어는 어디에? 수러의 바로 뒤에다가 위치시켜주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어 티엔이라고 해서 개사구를 이미 안고 있죠. 명사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다라는 뜻이고 뒤에다가 이제 누구 넣어줄 거예요? 수러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비엔이 싸다, 저렴하다인데 형용사예요. 형용사 뒤에 러가 있을 때는 완료가 아니라 뭘 나타내죠? 변화를 나타내줍니다. 저렴해졌다, 싸졌다라는 표현이 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 쥐즈라고 해서 귤이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량마오가 있는데 숫자 량을 보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 이거 수사다, 숫자를 나타내고 있구나. 뭘로 빠질 수 있겠어요? 수량 보어로 빠질 수 있다는 걸 미리 짐작을 해놓고 있으면 훨씬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오는요, 중국 돈을 세는 단위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실게요. 어제보다 뒤에 붙을 수 있는 수러, 수러는 보통 동사나 형용사를 말하니까 남는 거 비엔이밖에 없겠죠. 어제보다 저렴해졌대요. 뭐가요? 남는 명사 쥐즈, 귤은 어디로 간다? 주어 자리로 빼주시고, 그 다음에 얼만큼 싸졌습니까? 정확한 수량을 나타내주고 있는 량마오는 문장 제일 뒤로 빼주실 거예요. 그래서 답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쥐즈, 귤이 비昨天 어제보다 비엔일러 량마오, 이마오가 저렴해졌다라는 문장 완성됐고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비교문에 수량, 보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로 가보실게요. 2번 문제도 처음에 까오라고 해서요, 높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인데 형용사 뒤에 역시나 러가 붙어 있어요. 변화를 나타내겠죠? 높아졌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개사 비가 나와 있는데 뒤에 아직 명사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울리는 명사,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될 만한 명사 찾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요, 쇼호어 위엔이라고 해서 쇼가 판매하다, 호어는 상품, 그 다음에 위에는 사람이란 뜻이기 때문에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 판매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 뒤에 지금 명사가 하나 달려있는데 얘 단어 뜻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더 뒤에는 무조건 명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단어가 주어나 아니면 비교 대상 자리에 들어갈 거다라는 것만 파악을 하고 계시면 되세요. 다만 지앙찐이라는 단어는 사급 필수 단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앙찐, 상금 또는 보너스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단어구는 판매원의 보너스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시간사, 작년, 취니엔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수량 단위를 나타내는 이 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빼이는 갑절, 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숫자와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뭘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수량 보어로 뺄 수 있겠구나라고 우선 추측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수러는 까오이기 때문에 무엇이 무엇보다 높다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첫 번째 어퍼 포인트에서 배웠던 긴 명사를 어디다 넣어준다? 주어 자리에 넣어주고, 짧은 명사를 비교 대상 자리에 넣어준다 기억하시면서 얘가 긴 명사가 주어 자리로 빠져주면 되겠죠. 판매원의 보너스가 비, 짧은 명사 언제보다요? 작년보다 까올러, 높아졌습니다. 얼마나? 2배, 갑절로 배로가 되겠습니다. 자, 문장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收货员的奖金 판매원의 보너스가 비去年 개샀고요. 작년보다 까올러 2배. 마지막에 2배는 뭐에 해당한다? 수량 보어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3번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3번에는요, 郊区라고 해서요, 교회 또는 시외를 말하는데 교회의 뒤에 더가 붙어 있네요. 더 뒤에다가 명사 넣어주실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质量이 있습니다. 质量은 질이나 품질을 나타내는 명사였죠. 그 다음에 비가 있는데 비라는 아이가 친절하게 지금 명사 같이 데리고 있습니다. 개사구 완성됐고요. 시리라고 하면은 저희가 시내예요. 그러니까 郊区의 반대의 단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보시면 시내 보다가 되겠네요. 그럼 뒤에다가 수러를 넣어주셔야겠죠. 시내보다 어떠어떠하다. 자, 그 다음에 好多了에서 好가 뭐에 해당되나요? 형용사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空气, 공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명사기 때문에 우리 아까 명사를 필요로 했던 郊区的 空气 둘이 먼저 연결을 해 주실게요. 자, 그러면 시내보다 좋대요. 근데 보니까 품질이 시내보다 좋다? 무슨 품질? 아직 주어가 다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주어는 길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나머지 단어들로 뭐를 만들어줘요? 명사, 주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공기의, 질이 시내보다 어떠하다? 好, 좋습니다. 근데 그냥 좋지 않죠. 역시나 뒤에다가 뭐를 가지고 있다? 수량 모어 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 같이 답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실게요. 郊区的空气质量, 교회의 공기의 질이 비 어디보다? 시리, 시내보다 好,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좋아요? 훨씬 좋습니다. 好多了. 역시 수량 모어 붙었고요. 이 또어는 뒤에다가 또어 대신에 더 또어로 써주셔도 역시나 동의어입니다.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문 3가지 문제 저희가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공부 열심히 하셔서 원하시는 좋은 점수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